엄마, 문 좀 열어봐요! 번호 바꿨다. 비밀번호가 안 먹히는데?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번호 바꿨다. 여기 이제 내 집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야. 너희 짐은 저기 복도에 다 빼놨으니까 들고 가라. 어머니, 저희 어디로 가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여행 평생 떠나렴.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통쾌한 결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세요. 안 그러면 깜빡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저는 이명숙입니다. 73살. 경기도 부천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갑자기 가족 몰래 집을 팔았는지 아세요?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괜찮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순간 알았죠.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제 하루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 알람도 필요 없어요. 30년간 몸에 각인된 시간이니까요. 손녀들 도시락부터 시작합니다. 첫째는 김치 싫어하고, 둘째는 계란 흰자만 먹고, 아들 민우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별도 반찬. 그런데 아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침 식사 6시 정각, 빨래 1차, 청소기, 걸레질. 오전 8시 30분, 남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네, 73살에도 일합니다. 가사도우미로요. 왜냐고요? 우리 집 생활비 제가 다 벌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식비 모두 이명숙의 손에서 나갑니다. 아들 부부는요, 자기들 돈은 자기들 통장에 고이 모으고 있죠.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달랐어요. 할머니 도시락 최고, 최고! 할머니, 사랑해요. 도시락 최고예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 희생이 헛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정확히 3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결혼한 지 3년 2개월째 되던 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달라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본색을 드러낸 거겠죠. 그날부터 시작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오늘 제 친구들 오는 날이라서요.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오늘 제 친구들 오는 날이라서요. 꼼꼼히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녁은 5시 30분까지 차려주세요. 애들 배고파요. 어머니 저녁은 5시 30분까지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에서 배고파요. 엄마, 그냥 미정이 말대로 하세요. 그냥 미정이 말대로 하세요. 요즘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맞춰주면 돼. 맞추는 게 끝이 있니?
어머니, 설거지할 때 꼼꼼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너무 더럽잖아요. 금방 다시 할게. 다시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미안하다. 손에 힘이 좀 빠져서. 벌써부터 손에 힘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손에 힘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애들 보기 전에 표정부터 전문 관리하세요. 불쌍한 흉 내지 말고. 애들 보기 전에 표정부터 좀 관리하세요. 불쌍한 티 내지 말고. 알겠다. 조심할게. 할머니, 오늘도 집에만 계셨어요? 그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너무 집에만 있지 말래?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너무 집에만 있지 말래. 그래. 응. 엄마가 집이 좀 답답해 보인대. 그랬구나. 할머니, 오늘은 밥 안 해도 돼. 밖에서 먹고 올 거야. 오늘은 밥 안 해도 돼. 밖에서 먹고 올 거야. 알았다. 할머니도 좀 쉬어. 엄마가 집에만 있으면 늙기만 한데. 그래. 다녀와라. 나가면 늙고 있어도 늙는구나. 그날 이후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았어요. 어디 아프냐고, 힘들진 않냐고, 밥은 먹었냐고.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였고, 말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됐죠. 살아는 있는데, 존재는 없는 사람처럼 사람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구나. 살아있는데도. 어머니, 빨래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거랑 섞이는 거 싫어요. 어머니, 빨래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거랑 섞이는 거 싫어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한 식탁에서 밥 먹는데, 내 빨래는 따로 해야 한다고? 아, 나는 이 집에서 더러운 존재인가? 아, 나는 이 집에서 더러운 존재인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드디어 모든 집안일을 끝냈죠. 새벽 5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뉴스였어요.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아침 뉴스. 볼륨도 크지 않았어요. 15 정도? 30 중에서요. 그런데 어머니,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어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진짜.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어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진짜. 그 순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가정부. 아니, 가정부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부는 월급을 받습니다. 가정부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가정부는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부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365일 무급, 무휴, 무권리. 그리고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제가 30년 일해서 산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이 제가 30년 일해서 산 집이거든요.
더 가슴 아픈 건 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가사노동, 매일 쪼그려 앉아 걸레질, 20kg 쌀포대 들기, 이불 빨래 널기. 제 척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심화, 즉시 수술 권고. 할머니, 이대로 가시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 수술 빨리 하셔야 해요.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최소 2주는 병원에, 그 후 3주는 절대 안정이요. 알겠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엄마가 허리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하세요? 2주 정도래.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엄마, 제가 병원 모실게요.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파출부 부르면 되잖아. 어머니, 파출부가 얼마나 비싼데요? 요즘 하루에 10만 원도 넘어요. 제가 30년간 무료로 일한 건 계산 안 하나 봐요. 하루 10만 원 곱하기 30일은 3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3,600만 원. 3,600만 원 곱하기 30년은 10억 8천만 원.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 타고 혼자.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수술 끝나면 깨울 분이 계셔야 하는데. 바빠서요, 다들. 혼자 오셨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할머니,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괜찮아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떠줄 사람,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물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퇴원하고 3일째.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집안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바꿀 대화를 듣게 됩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보. 응? 어머니 때문에 우리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뭐가? 이 집에선 친구 하나 마음대로 못 불러요. 우리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어머니는 제가 숨만 쉬어도 잔소리부터 하세요. 잔소리? 내가 언제 잔소리를? 손녀들 숙제 봐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는 게 잔소리였나요? 그럼 어쩌라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 훨씬 자유롭잖아요. 요양원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의 자유를 방해한 셈던 거예요.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죠. 좋아.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려고 해요. 그래. 2박 3일 정도요. 가족여행.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하려고요. 가족여행.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3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73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73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이명숙으로 살아보자. 여보세요. 집 좀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5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오래됐지만 정말 상태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보여요. 금매시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여기 재건축 예정 단지라 인기 많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 매수자 나왔어요. 벌써요? 네. 신혼부부인데 집 너무 마음에 든대요. 계약금 바로 치르고 싶다는데. 좋아요. 진행하세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경수가 나 강릉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민호네는 혼자 살아보려고. 잘했어, 명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강릉에 내 사촌 언니가 사는데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들 많아.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그때 오랜만에 느꼈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저게 뭐야? 우리 집 앞에 짐이 왜? 이게 우리 옷이잖아. 어머니, 왜 우리 짐이 밖에? 비밀번호가 왜? 비밀번호가 안 먹혀.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번호 바꿨다. 번호 바꿨다. 네, 왜요? 여기 이제 내 집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짐은 저기 복도에 다 빼놨으니까 들고 가라. 엄마 농담이시죠?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농담? 30년간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농담이었어?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디로 가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여행 평생 떠나렴. 할머니, 아이들한테는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쳤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배우거라. 엄마, 이러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부 취급했으니까 제대로 된 청구서를 줘야겠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민호님 계세요? 등기 우편이요. 네, 감사합니다. 가사노동 대금 청구서. 청구인 이명숙, 채무자 김민호 박미정. 기간 2004년 3월부터 2024년 11월, 20년 8개월. 가사도우미 비용, 청소 빨래 정리, 1일 8시간 곱하기 8만원은 64만원. 월 30일 곱하기 64만원은 1,920만원. 20년 8개월은 248개월. 소개, 47억 6,160만원. 요리사 비용, 1일 삼식 준비 15만원. 소개 11억 1,600만원.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 비용, 손녀 2명 돌봄 20만원. 소개 10억 8천만원. 간병인 비용, 24시간 대기 12만원. 소개 8억 9,280만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20년간 소개 8,400만원. 합계 79억 3,440만원. 가족 할인 90% 적용. 최종 청구액 7억 9,344만원. 입금 기한 2024년 12월 15일까지. 기한 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 예정. 본 청구서는 법무법인 검토 완료. 이게 뭐야? 7억? 이게 무슨? 민호 미정에게. 그동안 나를 가정부 취급했지? 그래서 제대로 된 청구서를 보냈다. 시중단가 그대로 계산했어. 가족이라고 90% 할인해줬으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7억 9천만 원. 못 낼 거 알아. 하지만 이게 너희가 나한테 진 빚이야. 그걸 알고 살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돈 달라고 찾아올 생각 마라. 이명숙 올림. 엄마 청구서는 농담이시죠? 7억은 너무. 농담 아니야. 30년간 당연하게 여긴 게 이렇게 큰 돈이었어. 깨달았으면 됐다. 대신 평생 기억해라. 7억 정말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 노동의 가치, 그걸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민호 부부는 단칸방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증금 2억, 깡통 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식구가 단칸방에서 삽니다. 민호는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 2시에 들어와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합니다. 주말에는 배달 알바까지 쓰리잡입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요번 달 나갈 돈이 너무 많아. 빚 갚아야지.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미정은 육아지옥입니다. 단칸방에서 아이 둘을 혼자 돌봅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숙제 봐줘. 엄마, 아, 조금만 조용히 해. 밥, 빨래, 청소, 설거지, 숙제, 학원. 모든 게 혼자입니다. 손은 갈라지고 머리는 산발 30대인데 40대처럼 보입니다. 거울을 보며 울먹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새벽 2시 민호가 대리운전 끝나고 들어옵니다. 밥 먹었어요? 편의점 김밥.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시각 강릉 바닷가. 이명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어. 아침엔 친구들과 요가, 점심엔 해물찜, 저녁엔 봉구와 산책. 명수가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73년 만에 나를 위해 사니까 좋을 수밖에.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호입니다. 저희 지금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민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한 게 그거였어.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지. 그때 너희는 뭐 했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그래도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73에도 일을 했어. 너는 30대 청년이잖아. 엄마, 손녀들 생각 좀 해주세요. 미정이가 그랬지. 어머니 없으면 우리 훨씬 자유롭다고. 너도 그랬지. 엄마 없으면 가족끼리 여행 갈 수 있다고.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 없었으면 이제 정신 차렸겠네. 민호야, 엄마 도움은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산다.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이명숙은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불쌍하냐고요? 조금은 불쌍합니다. 하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30년간 나를 당연하게 여긴 대가입니다. 민호 부부는 지금도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에 지치고 육아에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명숙은 지금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당신이 한 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바로 깨달으세요. 저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명숙으로. 저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명숙으로.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후회하냐고요?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부모님께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